아이고, 또 잠이 안 오네. 아이, 쟤는 언제 장가를 간다냐. 나중에 내가 없으면 어쩌려고. 아휴, 아휴, 가슴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 아휴, 숨도 안 쉬어지는 것 같고. 아휴, 혹시 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지?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상이 없다는데 아유, 왜 이렇게 불안하지? 아이, 괜히 이것저것 자꾸 걱정만 늘고. 어제 뭘 하려다 말았더나. 요즘 왜 이렇게 기억도 깜빡깜빡하고. 아유, 진짜 걱정이네. 이거 어쩌지? 지금까지 불안함이 가득한 70대 어르신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노인의 우울과 불안 장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건강을 지키는 법 활기찬 클리닉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노인 불안과 우울 장애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이중기 전문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사실 우리가 앞서 본 영상 같은 사례의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은데 이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불안을 호소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자식 걱정이나 이제 손주 걱정 같이 일상 속에 자잘한 염려나 걱정들을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내한테 이제 큰 병이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돈이 없는데 재산이 없는데 나중에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존과 관련된 걱정을 하시면서 심하게 불안 초조해하시고 공황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다양한 불안 증상으로 이제 병원으로 오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노인의 불안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노인들의 이제 걱정으로 보면 안 될 게, 나이가 들다 보면 실제로 이제 뇌 기능이 떨어지고 뇌 노화가 오면서 뇌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 노화가 옴으로써 불안을 조절하고 어떤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기전이 옛날과 다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불안 장애는 어떤 하나의 질환으로 이제 봐야 될 거고요. 이 질환이 이제 어떤 수면 장애나 뭐 물질 의존, 약물 의존 이런 우울증 같은 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은 진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쉽게 보고 지나치면 안 될 그런 질환인 것 같은데, 노인 그 불안과 우울증, 그렇다면 우리 젊은 그 사람들도 뭔가 이제 걱정도 많이 하고 또 불안함을 또 많이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 젊은 층과 또 노인분들이 느끼는 그 불안과 우울은 좀 다릅니까? 네. 젊은 층들과 이제 노인의 불안에서 조금 네. 다른 점을 뭐 한 세 가지 정도 이제 집어볼 수 있겠는데요. 세 가지나요? 네. 이제 젊은 층, 노인들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사회적 환경적 변화가 좀 젊은 층과 이제 다르다는 점이 있는데요. 네. 이제 노화로 인해서 건강도 좀 약화가 되고 이제 경제적인 수준도 어려워지고 또 네.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이제 대인관계 유지에 위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회적 경제 변화가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노인의 불안과 젊은 층의 불안과는 좀 다른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생물학적인 차이인데요.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노화가 어떤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그 뇌의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불안을 조절하는 회로 기능이 약해지다 보니까 불안이 쉽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노인의 불안이 어떤 신체 질환이나 인지장애, 뭐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 이제 초기 증상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어떤 두근거림이나 이런 뭐 소호흡곤란, 가슴 답답함을 호소한다면은 네. 이런 신체 질환이나 뭐 치매 같은 것도 함께 감별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매까지. 이런 또 다른 점이 있군요. 그렇다면 이 불안이 있는 어르신분들 중에 예전처럼 기억력이 좋지가 않다, 아니면 집중이 잘 안 된다, 이런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증상들이 왜 불안이랑 연관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불안하다는 거는 뇌가 이 불안을 조절하고 이 뇌에서 이 안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어떤 주의 집중이나 기억력에 쓰이지 않고 불안을 조절하는 데 많이 에너지가 이제 낭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불안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느끼면은 이 뇌의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있는데 거기에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기억력 저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불안을 해서 기억력이 떨어지다 보면은 노인분들 같은 경우 이제 치매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불안한 걸 치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그게 또 다시 불안을 자극하고 불안이 또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치매 초기 증상인지 아닌지 조금 일반인들이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증상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네. 치매 초기에도 네. 치매 초기에는 본인 스스로도 내가 기억력이 떨어지네. 이게 기억력이 혹시 치매가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시면서 네. 불안감을 호소해서 이제 병원을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불안이 오래되다 보면은 무기력하고 일상생활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매가 아닐까 하고 뭐 치매센터나 이런 데로 오면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좀 집에서 이제 구분하려면은 정말로 이제 기억력 저하가 실질적으로 있는지를 보아야 되는데요. 네. 뭐 옛날 거를 뭐 기억을 뭐 잘한다 이런 것보다는 최근 기억력이 떨어지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며칠 전 일들을 뭐 전혀 기억을 못 한다거나 뭐 심지어 뭐 어제 일이나 몇 시간 전 일을 기억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뭐 했던 말을 또 하고 물어본 거를 또 하고 이런다면 이제 기억력 저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상생활의 능력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불안감이 있으면 이제 무기력해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일상생활 옛날에 뭐 잘하던 밥도 못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밥솥 사용법을 까먹고 뭐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까먹어서 일상생활을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해봐야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렇게 노인 불안을 방치했을 때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겠죠? 네. 불안장애가 무조건 뭐 치매가 된다 이거는 아닌데요. 어쨌든 이 불안감으로 인해 가지고 만성적인 뭐 수면장애 아니면은 무기력, 뭐 사회적인 고립 이런 게 이어진다면은 뇌의 노화나 뇌의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고 그게 곧 치매 이제 악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불안을 조절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뭐 정신건강의학과를 오기보다는 스스로 이제 뭐 신경안정제를 그냥 동네 의원에서 드신다거나 심지어 술이나 뭐 진통제, 청심환 같은 걸로 조절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물질이론이나 중독 같은 것이 또 이제 어떤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또 뇌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고 치매의 악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환, 어떤 질병이든 초기에 좀 빨리 잡아야 이 완치율도 높잖아요. 똑같겠죠? 불안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이제 병원을 가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어떤 신호를 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신호, 뭐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을 가야 된다라는 게 있을까요? 네, 노인 불안의 경우에 어떤 신체 증상, 뭐 가슴 답답함이나 답답함. 숨이 잘 안 쉬어진다거나 네. 이제 호흡 곤란 이런 이제 신체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신체 증상이 좀 심하다면은 이 신체 증상의 원인도 찾고 불안과 감별을 하기 위해서 좀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네. 또 그다음에 이제 불안 증상이 심해가지고 뭐 낮과 밤이 바뀌고 또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일상생활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면은 향후 이제 증상이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이제 어떤 뭐 수면제나 어떤 신경안정제 같은 거를 많이 먹게 돼도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물질 의존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도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 노인 불안 치료가 병원을 갔어요. 그러면 약물 치료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뭐 상담이나 생활 습관이나 또 운동 같은 비약물적인 치료가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증상이 좀 경하다면 뭐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은 규칙적인 운동이나 어떤 생활 습관 조절로도 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인이 돼서 좀 집에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 주간보호센터를 다니거나 뭐 노인복지관을 간다거나 아니면 집으로 뭐 누가 방문을 한다는 사회적 연결만으로도 실제 증상이 많이 호전되고 많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노인의 이제 불안장애 역시 뇌의 노화와 퇴행성 변화로 오는 하나의 질환이기 때문에 또 이런 변화만으로도 쉽게 치료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좀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서 항우울제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로 그때그때 증상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항우울제로 좀 치료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주변 사람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가족. 네. 네. 그러면 불안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할 때 이제 가족이 좀 어떻게 좀 케어를 하고 어떻게 좀 해야 도움이 많이 될지가 궁금한데요.
네, 그렇죠. 이제 가족들이 어르신들이 막 걱정하고 염려를 하다 보면은 네. 이제 그걸 좀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거 문제도 아닌데 왜 이렇게 걱정을 하시느냐? 네. 별거 아닌데 이제 걱정하시지 말라 이렇게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건 이제 노인분들의 어르신들의 어떤 저항에 부딪히거나 갈등이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 이제 그러기보다는 좀 그 불안의 원인을 찾고 같이 불안을 좀 덜어주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좀 생활을 단순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일상생활 뭐 약도 규칙적으로 먹고 식사도 주기적으로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이런 변화를 좀 같이 함께 해주는 게 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가장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함께겠네요. 함께. 네, 아, 네, 함께 맞습니다. 시간 보내고 네. 많이 뵙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계신 분들 오늘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노인 불안장애가 우울과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이게 만약에 앞서 치료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찾아오면 치료 접근이 좀 달라지나요? 네. 노인 실제로 뭐 그렇게 우울장애랑 불안장애가 각각 있거나 아니면 동반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게 각각 다른 질환이지만 신기하게도 뇌에서는 좀 같은 회로 같은 영역에서의 문제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각각 있든 따로 있든 항우울제 치료가 이제 기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뭐 물론 불안이 너무 심하면 뭐 신경안정제나 이런 걸 쓸 수 있지만 두 장애가 따로 있든 각각 있든 항우울제 치료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울이나 불안으로 힘들어하지만 또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뭐 한 가지가 있다면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인들의 이런 불안, 우울 문제가 참 생기기 쉽고 또 다른 질환들로 이제 오인이 돼가지고 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그냥 그때그때 뭐 수면제 같은 걸로 조절하려고 하면은 뭐 그냥 언발에 오줌 넣기처럼 일시적인 미봉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게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정신건강의과 방문을 통한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치매의 경우 아주 극초기 증상에 이런 불안 초조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 불안 초조가 나타나면은 그거를 좀 치매와도 연관될 수 있다. 요것도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활기찬 클리닉 오늘은 노인 불안과 우울 장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준기 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